무심코 바라본 하늘에서 저 높이 날아가는 헬기를 발견한 적 있나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는 다소 시끄럽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소음은 알고 보면 생명을 살리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특별한 존재는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위급한 상황 속 생명 구조 최전선으로 생명의 날개가 오늘도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300만 시민의 행복도시 인천광역시. 우리의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바로 여기. 생명과 시간을 다투는 곳, 인천광역시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이곳은 하루도 멈추지 않는 긴박함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곳이죠. 인천광역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그 서해안 도서 지역과 인천 지역을 커버하는 그 권역응급센터입니다. 권역응급센터라 하면 대개 한 100만 명 이상의 그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중증 응급 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요. 또 지역 내에 어떤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의 거점 병원 역할을 하고 또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특히 중증 응급 환자의 어떤 최종 치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천 그 권역응급센터는 저희가 도서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닥터 헬기가 있고 또 지역에 최적화된 권역외상센터 또 소아 전문센터가 있어서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그런 권역센터. 네, 중증 환자한테 하다 보니까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최종 치료가 가능한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게 임무이기 때문에요.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즘 같은 겨울에는 아무래도 눈이 내리기 때문에 많이 출동은 어렵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틀에 한 번꼴 정도는 출동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갔을 때 인천 같은 경우는 4번 정도 출동한 게 하루에 4번 정도 출동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닥터 헬기. 정말 대단하죠?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인천 권역외상센터.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대원들은 이제 각자의 방식대로 작은 휴식을 취합니다. 언제 다시 출동 신고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닥터 헬기 대원들은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는데요. 마음 편히 즐겨야 할 점심 식사도 닥터 헬기 대원들은 사무실에서 해결합니다. 언제 출동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 출동하게 되면 보통 한 10분 안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식당까지 갈 시간은 없고 해서 그 운항통제실에서 식사를 보통 합니다. 다 같이 먹을 때도 있지만 언제 올릴지 모를 출동 요청에 대비해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며 식사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다시 여유가 찾아온 병원. 이 엄청난 닥터 헬기 한 대를 운영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 헬기 프렌즈를 소개합니다. 먼저 만나볼 닥터 헬기 프렌즈는 헬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운항관리사입니다. 언제든 기상 상황과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는데요. 닥터 헬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매 순간 변하는 기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록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비행에선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죠. 네, 운항관리사는 저희가 이제 항공기가 출동에 걸렸을 때 기상을 판단해가지고 출동할 시간에 기상이 운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가지고 비행 계획을 작성해서 그 관제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그게 제출이 되어야지 비행 계획이 승인돼가지고 법적으로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항공기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항공기가 병원에서 출발해서 인계점 가서 환자를 이송해서 다시 복귀할 때까지 정해진 계획된 그 경로대로 잘 가고 있는지, 가는 도중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항공기 위치를 추적, 감시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운항관리 입장에서는 저희는 주로 항공기 안전 운항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항공기가 그 기상이 운항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해가지고 항공기가 이제 운항을 못하게 되면은 왜 그런지 기상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날 기상을 보고 항공기 운항이 안 되는 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볼 닥터 헬기 프렌즈는요. 닥터 헬기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베테랑 헬기 조종사입니다.
조종사의 능력이 곧 닥터 헬기의 능력. 인천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섬 지역이 많습니다.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약 왕복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육상 비행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는 지역이고요. 항상 그래서 환자가 닥터 헬기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은 저희는 신속하게 달려가서 환자들을 구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본 헬기 조종을 가까이서 보니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닥터 헬기 프렌즈는 조종사와 더불어 함께 탑승하는 의료진입니다. 보통 응급의학 전문의와 항공 간호사가 탑승하는데요. 의료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닥터 헬기에 다 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일단은 저희는 닥터 헬기 같은 경우 중증 환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응급실 또는 구급차 경험이 2년 정도의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 2년 정도 있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닥터 헬기 신규 탑승자 집체 교육을 열어줍니다. 이론 교육을 이수하고 5회 정도 훈련 비행 이제 탑승을 해봐서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은 이제 고속 공포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잘 이제 헬기를 탑승할 수 있는지 또 헬기에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를 이제 탑승 훈련을 거친 다음에요. 요 두 가지의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다 마치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부터 닥터 헬기에 근무하게 됩니다. 일단은 현장을 항상 가다 보니까 책임감 그리고 뭐 사명감 정도인데 아니면은 현장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닥터 헬기가 환자를 이송하면 신속히 후속 치료를 지원하는 병원 응급 의료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닥터 헬기의 건강을 돌보는 항공 엔지니어 또한 닥터 헬기 프렌즈의 핵심 멤버라 할 수 있죠. 일단 아침에 일출 전에 출근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요. FOD 점검, 엔진 오일 점검, 연료 점검 같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임무 후에 갔다 와서 임무 완료 후에 하는 점검이 있고요. 완전 비행 임무 종료 후에 점검하는 PO 점검이 있습니다. 닥터 헬기 환자가 무사히 살아났다고 했을 때 그때 닥터 헬기 정비사로서의 뿌듯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닥터 헬기는 기존의 어떤 그라운드 앰뷸런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중증 환자를 골든 타임 내에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겠는데, 특히 이제 도서 지역이라든지 차량이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원거리에 있는 그 취약 지역에 출동을 해서 30분 이내에 환자를 처치하면서 권역응급센터나 외상센터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인프라인데요. 전국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서너 개 정도의 그 닥터 헬기가 더 출항을 해야지만 전국을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취약지를 다 커버하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어떤 응급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날개 닥터 헬기. 닥터 헬기의 날갯짓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간절한 약속입니다.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과 닥터 헬기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또 한 번 기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늘에서의 시간이 생명을 지킨다는 믿음. 앞으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닥터 헬기는 오늘도 출동합니다.